아침에 트윗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안철수가 보낸 내용인데, 이화여대의 로스쿨 교수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올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의견이 자기가 같았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적폐부터 청산하지 않으면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은 더 큰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식인들의 충정 어린 조언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점잖하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너무 이제 이 정치가 돌아가는 환경이나 사정을 보면 기가 막혀가지고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저렇게 부패하고 저렇게 악랄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아가지고 휘두르고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처참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현재 앞으로 탄핵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13개 그 공소장에 나열된 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탄핵 소추안이 지금 작성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온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친한 단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울산시장에 앉히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이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밑에 있는 비서실 있잖아요. 민정비서실, 온갖 비서실 8개 산하 전부 움직여가지고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밀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한 사람을 거기다 꽂은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분명한 어두운 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주로 동남아를 많이 갔잖아요. 갈 때 개인 비행기를 타고 딸을 만나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제가 이제 한참 즐겨보던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배드 브레이킹인가 그랬는데, 이 돈이 주체할 수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약을 만들었는데 그 마약을 만드는 비용은 작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통을 잘하면은 완전히 떼돈을 버는데 진짜 이것을 어떻게 숨기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목표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허름한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돈을 계속 쌓아두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는 저런 범죄 조직 집단이다 보니까 비행기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체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옮기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드루킹 일당들을 보세요. 그들을 데려다가 정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그 집단을 이끌고 했던 행동들을 보세요. 정권 초기에 터졌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참혹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국정농단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했으면 안 될 짓거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어쩌고 말이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은 건 사실이죠. 정권 내내 제대로 한 거 없었어요. 그때도 메르스 사건 하며. 그러니까 부동산 그런 문제가 해결됐나요? 교육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완전히 그냥 그때도 늘 전쟁을 일삼았죠. 거기에 황교안은 국무총리였어요. 그런 능력 없고 한심한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완전히 꽉 막힌 사람이잖아요. 벽에 꽉 막힌 사람이에요. 황교안을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
어떤 반대되는 세력이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다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차라리 문재인 저 정부를 꺾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국민들에게는 일반적인 정서로 퍼져나갔지만 저는 참으로 참혹했던 거예요. 하나는 탄핵을 얼마 전에 당했고 새로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거는 또 부정부패를 일삼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까지 해가지고 지금 탄핵을 목전에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중도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데 안철수가 싸우는 방법은 너무나 힘이 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싸우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황교안. 저렇게 자기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때 한 짓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뜻값 잔치할 때 황교안이 검사로 있으면서 온갖 있잖아요. 나쁜 짓은 골라서 한 사람이 또 황교안입니다. 썩어 빠졌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대표인데 대권 주자다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밀어야 된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정말 너무나 민주당하고 싸우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 지켜보고 있지만 참담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하는 이 악마적인 행동은 너무나 소름이 끼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강한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 문제를 결국은 선하고 강한 사람이 나와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선량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정말 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나올 때 그때 민주당 안에서 얼마나 모멸감을 많이 느꼈나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는 완전 피 터지는 절규를 했죠. 나는 광야에 홀로 서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두두두두 따라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중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메시지나 발언을 보면은 너무나 점잖하다는 겁니다. 싸우는 대상이 점잖하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이나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저 패거리들은 점잖은 사람을 보면은 웃기네. 그래갖고야 먹고 살겠나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같이 악다구니를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점잖하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부정을 저질렀는데 지식인들의 충정 어린 조언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얌전하게 글을 쓰면은 이 중도인 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황교안하고 문재인이 저 말을 듣고 안철수가 하는 말을 듣고 진짜 귀를 기울일까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같이 치고받고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완전히 하이에나 집단인데 하이에나 집단한테 인간적인 걸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 한심한 노릇이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지금 이제 신당 이름이 바뀌어야 되겠죠. 어쨌든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철수가 강한 중도가 되려면은 이렇게 점잖은 목소리를 내가지고는 우리 주권자들을 답답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답답했으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답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나올 때 나라를 구하겠다고 민주당 안에 있어 보니까 저들이 완전 해먹는 걸 보니까 나라 정말 망치겠다는 것을 안철수는 그 안에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
터지는 절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마라톤을 하면서 선진국에 가서 너무 점잖은 정치를 보고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안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의 분위기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의석수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중도가 이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안철수 스타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들의 스타일과 맞짱을 떠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점잖은 문구보다는 차라리 하야를 하라든가 탄핵을 준비를 하라든가 하는 아주 있잖아요. 그들을 정말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되겠다 하는 강한 투지를 보여주기를 저는 바라고 싶어요. 바이.